저도 약간 좀 사행성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게 도박의 도파민이라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기전은 똑같습니다. 뇌에 어떤 도파민이 과다하게 이제 분비가 돼서 어떤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져서 최초의 어떤 그 도파민 자극을 다시 한번 이제 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약이나 도박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일상생활에 뭔가 지장을 미치는 것들을 통칭해서 중독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도 이제 검사 때 마약과 도박 사건들을 주로 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도박과 마약이 심각하구나 느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출소뽕이라고 들어보신 적으로 있어요. 마약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온 날 주변에서 출소일을 딱 어떻게 알아가지고 선물로 출소뽕을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오랫동안 이제 참아왔을 거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투약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 신고해서 재수감되는 그런 사안도 봤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교도소에서 강제 단약을 했음에도 유혹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그게 마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박이랑 마약 사범들은 오면은 얼굴이 퀭한 게 똑같아요. 그렇죠. 도박이 중독이 정말 심하다고 느낀 게 나쁘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교정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독 교육을 할 때 이게 얼마나 나쁜지,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도박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박이 나쁜지 알고 있어요. 도박을 하면은 돈을 잃고, 돈을 잃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박을 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도박 운영자들이 도박을 하거든요. 도박 불법 사이트 뭐 판결문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도박 공간 개설이라 그래요. 근데 도박 불법 사이트 운영 것의 죄를 도박 공간 개설을 죄라고 하는데 항상 도박죄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죄가 붙는데 불이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도박이 재밌으니까 중독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보면은 또 안타깝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정말 거액의 돈을 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무조건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도박을 한다는 거는 도박 행위 자체가 어떤 즐거움을 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사법 시험 이제 준비할 때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경마장을 출입을 종종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도박의 도파민이라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어.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배팅을 해요. 경마장에 이제 딱 들어가. 말이 이렇게 조그만 운동장에서 이렇게 몸 풀고 있으면 말의 근육 상태나 그날의 컨디션을 보고 말을 딱 픽을 해. 배팅을 해서 들어가면 종 울리고 이렇게 돌아올 때 1, 2, 3등이 결정되잖아요. 그때 막 수많은 관중이 환호를 질러요. 그때 1등한 사람과 이제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환호성. 와, 나 너무 막 제가 막 심장이 다 뛰고, 아, 이게 도파민이구나, 이래서 이게 중독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딱 느낌을 가지고,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출입을 안 했는데, 이만큼 이제 도박이라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카지노 가가지고 1,000만 원 딴 사람하고 100만 원 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줘.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딴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1,000만 원 딴 기억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카지노 가가지고 돈을 계속 잃을 거고, 100만 원밖에 못 딴 사람은 뭐 하루 즐거웠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돈을 잃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캐나다에 이제 카지노가 있으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가는데 이제 A라는 형은 가가지고 막 10,000불씩 막 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형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계속 가요. 근데 가가지고 돈을 잃었던 친구들은 한 번 가고 안 가죠. 그런 거 보면은 따는 거에 대한 희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열을 또 느끼고 싶어가지고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사행성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인형 뽑기에 제가 뭐 중독된 적이 있어요. 그 검사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업무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청 앞에 그 인형 뽑기 기계가 있어가지고 뭐 5,000원, 10,000원씩 쓰고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동료 이제 검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인형 실제 단가 1,000원인데 형 그거 10,000원이면 10개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게 10,000원 딱 넣어가지고 10번째 인형 그게 뽑혔을 때, 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거의 만 원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도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역시 인형 뽑기도 그날 이후로 이제 그만뒀죠. 저는 항상 이제 중독의 어떤 느낌이 온다 하면 바로 이제 중단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 요즘 쇼츠 중독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저도 긁는 거예요. 네. 어떡하죠? 뉴스 기사 보니까 이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제로 뭔가 이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못 믿겠는 게, 그 마약사범들 보면은 강제로 몇 년 동안 마약에 노출이 안 됐는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워낙 권유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진짜 안타까웠던 게 마약 사건으로 이제 수감이 됐다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보호관찰 중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계속 꼬드겼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거 안 걸려 이거 해 그래가지고 교육받는 기간 중에 재범한 사람도 있었고 중독이라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인간들이 없으면 재범이 또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검사 시절에 교육조건부 이제 기소유예를 했는데 피의자한테 이제 연락이 한번 왔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찾아와가지고 채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데 그 받으러 오는 당일에 이제 검사를 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했구나. 기소유예 받자마자 바로 하고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자기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오니까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깝죠. 제가 또 만나본 마약 사건 중에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자녀도 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가장의 책임감,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이것만으로 이제 단약이 안 돼서 또 재범하는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그 레인지 오시면은 그냥 자기 행위에 대해서 후회 되게 많이 해요. 후회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사받고 뭐 선처받고 아니면 처벌받거나 한 이후에도 다시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마약, 도박 다 무섭다는 거고요. 당연히 뭐 형사 처벌은 받겠지만 중독이 어떤 질환,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꾸준하게 치료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